안녕하세요. 착한 메탈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본에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 또한 그 대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기했죠. 대본 폐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승전모 편을 참고해주세요. 불만이 적은 대본으로 다시 태어난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세상에 나온 지 80년 가까이 지난 애니계의 조상님. 대사 한마디 없지만 내용을 알 수 있는 마법의 스토리텔링. 나이를 먹을수록 이놈의 쥐새끼 나이를 먹을수록 톰이 불쌍하게 보이는 전설의 애니 톰과 제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셉 바베라 그리고 윌리엄 해나. 톰과 제리를 만든 이 두 사람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자로서 현재까지도 애니메이션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나 바베라 프로덕션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설립하였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제목은 모르는 작품이 많다는 특이점이 있죠. 해나 바베라 프로덕션의 작품들을 잠시 알아보자면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 요기 베어쇼, 웨키 레이스, 뽀빠이, 스머프, 꼬마 공룡 딩크, 덱스터의 실험실, 파워퍼프걸 등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나와 바베라는 애니메이터로서 일하다가 MGN으로 이직하여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MGN Metro-Goldwyn-Mayer. 진짜 사자에게 똥꼬쇼를 시킨 영화사죠. 어쨌든 이 두 명이 팀을 이루어 무려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고양이 쫓겨나다, 즉 톰과 제리 에피소드 1에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다만 이 작품을 제작할 때 당시에는 TV 상영의 목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었고 실험적 요소가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 계획이 없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게 초대박을 터트린 데다가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오르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작품인 만큼 지금 보기엔 슬랩스틱의 수준이 높지 않고 작화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당시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이 작품의 가능성을 본 해나와 바베라는 제스퍼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톰, 진스라는 이름의 쥐를 제리라고 하고 이를 제목으로 정한 뒤 후속작에 대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후속작 작업을 제작자인 프렌드 퀸비는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층층거리며 제작한 후속작은 반전으로 애니메이션계의 전설이 됩니다. 후속작 갑시다. 진짜 하기 싫은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도 내키지 않는데 일단 만들어본 톰과 제리는 현재 가장 위대한 만화영화 100선 중 2위에 해당하며 7개의 에미상 수상, 7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탈모 배불뚝이 능력자라고 하네요. 톰과 제리는 프레임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과 배경음악에 찰떡같은 싱크를 맞추는 장면들로 언제 봐도 예술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에서 그 절정을 느낄 수 있는데 오스카상을 수상한 톰과 제리 에피소드 The Cat Concerto. 에서는 표란체 리스트에 헝가리 광시곡 2번에 맞춰 각종 슬래스틱이 난무하는데 자세히 보면 톰이 연주하는 피아노 건반이 실제 연주법과 일치할 정도로 정교하고 마치 음악을 애니메이션에 맞춘 것처럼 느낄 정도로 적절한 완급 조절이 일품이죠. CG고 뭐고 없던 시절에 제작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군요. 또한 톰과 제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 해봤자 집주인의 대사와 비명소리 등이 고작이죠. 참고로 이 비명소리는 윌리엄 해나가 직접 더빙했다고 하네요. 단지 톰과 제리의 과장된 표정과 행동, 그리고 음악만으로 시청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런 방식은 애니메이션에선 톰과 제리가 최초라고 하네요. 톰과 제리가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서민을 대표하는 약자가 강자를 골려먹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톰이 이기는 에피소드 역시 있어서 이것 역시도 성공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나가던 톰과 제리를 MGN에선 돌연 외주 제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7년에 해나와 바베라를 해고하고 말이죠. MGN은 톰과 제리 프랜차이즈의 부흥을 위해 외주 제작을 기획했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두 명은 기에서 설명했듯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만들어 많은 히트작을 생산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고 톰과 제리는 의문의 부금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흑백의 부금 말이죠. 2년의 기간 동안 두 명의 감독이 13편의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톰과 제리 역사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몇 초만 봐도 기존 작품보다 구려 보이는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죠. 저 장면에선 톰이 소리를 질러야지. 그리고 2년 후 1963년부터 톰과 제리는 루니툰의 제작자 중 한 명인 척 존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 너프를 한 번 더 당하게 되죠.
작화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된 작화와 캐릭터만 같을 뿐 아예 다른 작품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척 존스가 톰과 제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린 시기에 최초로 TV에서 톰과 제리가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척 존스가 담당한 톰과 제리가 최초의 톰과 제리 작품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았죠. 때문에 추후에 해나와 바베라의 톰과 제리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기술력의 발전은 대단해. 사실 그게 더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톰과 제리가 TV 방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자 톰과 제리에 대한 비판점이 하나하나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든 톰과 제리 에피소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받고 있죠. 첫 번째로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미국 일부 주에서 방영이 금지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참고로 저 단두대 아래는 톰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고 웃는 제리의 클라스의 치얼스. 심슨 가족 내에서 바트와 리사가 좋아하는 이치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쥐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고어에 가까울 정도로 잔인한데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은 톰과 제리를 비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톰과 제리의 폭력성은 의외로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기 당시 유행한 슈퍼히어로물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부모님 중심의 시민단체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방송국을 향한 영향력 행사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톰과 제리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기존의 폭력적이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자체가 노잼이 되는 것이 함정.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인종차별적 표현이 많다는 건데 이 문제로도 상당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톰과 제리에서 얼굴에 검은 것이 묻는 상황이 일어나면 높은 확률로 머리에 리본이 생기고 입술이 두꺼워지는 연출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930년부터 1950년대에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스테레오타입의 인종차별적 유머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삭제되는 장면이 있으며 이런 개그에 대해 경고하는 장면이 있는 버전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꼬마 펭귄 핑구에서 상영이 통째로 금지된 에피소드가 있듯이 일부 국가에서 상영이 금지된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기찻길에 앉아있는 톰과 제리를 보여주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자잘한 논란이 있어서 미국에서 톰과 제리 상영 금지 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 한국에서의 톰과 제리는 MBC에서 수입해 1972년 12월에 이겨라 깐돌이 실제로 제목을 저딴 식으로 수정해서 방영했다고 합니다. 추후 깐돌이와 야옹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야 톰과 제리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규방송 외에도 스포츠 중계가 일찍 끝나면 남는 시간에 KBS에선 동물의 왕국을 방영해주듯이 MBC에선 톰과 제리를 방영해주곤 해서 인지도 자체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북한에서도 1985년에 령리한 생쥐와 우둔한 고양이 라는 이름으로 방영되기도 했다는군요. 북한에서는 톰과 제리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애니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보죠. 퀄리티가 구려진 톰과 제리는 결국 1975년에 해나 바베라 프로덕션에서 다시 제작하여 큰 논란 없는 깔끔한 내용으로 후대에 계속 톰과 제리가 방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신작이 없다가 2006년 톰과 제리 단편 TV쇼를 제작했습니다. 해나와 바베라는 각각 한 편씩 감독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명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톰과 제리 쇼를 방영하고 있는데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어도비 플래시를 사용해 만들어진 작품이라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편 시리즈는 연마다 한 편씩 현재까지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까지나 해나 바베라 버전의 톰과 제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초당 수십 장의 그림을 일일이 그려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한 장인들의 똥꼬쇼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와우, 총총.